조국 신당 왜 위험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앞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생각을 가지고 그거 끌어다 붙이면 무슨 이유를 다 대도 실패하는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저는 그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한 학자로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제가 믿으라 말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들어보시고 타당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바랄 거 없죠. 저들이 이런 강의를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이 신당을 차리는 건 조국 마음이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말하는 것은 또 내 자유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논의의 장에, 공론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뭐가 옳은지, 뭐가 우리 이 시대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국에 대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댓글이 있으니까요. 댓글을 좀 한번. 최동석 선생님의 한국의 정치판에 거짓말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독일의 정치 사건도 정치인의 거짓말이 큰 문제가 됐듯 93년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 때도 인턴과의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한국 정치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너무 많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탄로내면 그 경중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아웃시켜야 됩니다. 거짓말 한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 경중에 상관없이 퇴출시켜야 합니다. 정치판에서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다음 댓글, 두 번째 댓글.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거 또 얘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 형사재판에서는 정황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합니다. 글쎄 이게 녹화사업 얘기인가 아닌가 저도 까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제도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 중세의 마녀 사냥처럼 재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황을 보고 상황을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유죄를 때리는 것은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마녀 사냥입니다. 조선시대 원님 재판이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래서 고문하죠. 곤장 몇 대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재판을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세 때나 했던 얘기입니다. 이걸 법률가들이 이 자체를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근대 법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 증거 없는 형사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정치인들에게 거짓말이 곧 죽음이다인데 한국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나 봅니다. 국민들은 진정 구라쟁이는 싫어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말한 것을 여러 번 읽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강의 같은 거, 이번 강의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한 거,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맥락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속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아까 왜 위험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신당 왜 위험한가? 위험이라는 말을 썼더니 이제 겁나죠. 위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위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크가 있고 데인저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위험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로서의 위험이 있고
danger로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미래에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가 리스크입니다. 내가 지금 왜 위험한가? 조국 신당은 왜 위험한가? 라고 얘기했을 때 미래에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은 그 알파벳 언어에서 리스크는 측정 가능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를 예측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분야가 따로 경영학에 있어요. 그것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 손해, 위험 이런 것들을 닥쳐올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왜 조국 신당이 위험하냐 했을 때 바로 이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위험한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는데. 안철수가 정치판에 나왔을 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굉장한 리스크가 앞으로 현실화되면 한국 정치판이 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안철수를 따라나갔고 안철수를 내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거기에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 지금은 안철수 때보다는 훨씬 작게 여러분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 심정을 내가 알아요. 안철수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때는 뭐 대학 교수들 못해 뭐 거기에 무슨 이름난 학자들이 안철수 등 뒤에 그냥 서가지고 안철수가 얘기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야 내가 그때 어처구니가 없었어. 뭐 연세대 교수들 서울대 교수들 뭐 다 교수들 나와가지고 안철수를 호위하면서 아이고야.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매니지먼트 리스크